이런 두 가지 요인, 사회 그리고 이해 가능한 선에서의 저랑 잘 맞는다. 지난 영상에서는 유럽살이 생활인으로 힘든 부분들, 특히 뭐 인프라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경험담을 한번 풀어봤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유럽살이 어느덧 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못 버티겠고 이제 사는 게 개 같았으면 진작 돌아갔겠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사는 이유, 특히 제 입장에서 네덜란드 사회가 저와 잘 맞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기회가 많다. 이게 뭔 말이냐면 네덜란드 사회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제 네덜란드도 인구 노령화 그리고 이민 사회가 진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외국인을 하이어하는데 마인드가 많이 오픈되어 있죠. 네덜란드어를 못해도 뭐 영어만으로 공부, 일, 생활 이게 100% 가능하기 때문에 유학 이후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이게 진짜 큰 장점인 이유가 근데 뭐냐면요. 외국인들에게 많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여기서 오는 문화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뭐 이제 그냥 다양성, 뭐 문화의 다양성 이게 듣기 좋으니까 그냥 이상적으로 좋다 뭐 이러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회의 이 국적이나 문화의 사람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저도 이방인으로서 낯설지 않게 그 사회에 잘 녹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만 사신 분들한테는 느낌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비유하자면 그림을 그리는 종이가 뭐 스케치북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스케치북이 딱 있는데 하나는 그냥 흰 종이 그대로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 이미 막 추상화처럼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붓칠이 이미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 이 두 개 스케치북에 빨간색으로 획을 하나 딱 그으면 추상화에는 그냥 여러 가지 색깔 붓칠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흰 바탕 위에는 빨간색으로 붓칠을 딱 하면 이게 장난 아니게 확 튀겠죠. 딱 이겁니다. 이 빨간색 획이 이방인인 저인 건데, 이걸 다른 모든 게 동질적인 사회, 그러니까 흰 스케치북 위에 딱 그으면 엄청나게 튀고 뭐 좋건 안 좋건 일단 다르다라고 확 느껴지는 데에 반해서 추상화에 그어진 획은 엄청 자연스럽게 이미 있던 판에 녹아들면서 위화감이 별로 안 생기죠. 이방인으로서는 다양성이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진 사회가 훨씬 더 적응하기 수월합니다. 이제 제가 네덜란드 색이 짙은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확실히 이제 다양한 문화와 좀 그런 사고가 받아들여지는 컬처가 훨씬 더 편하고 소외감이 안 들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한국처럼 동질적인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요새 되게 많죠. 더 많아지고 있죠. 진짜 리스펙합니다, 저는. 네덜란드 사회가 저랑 잘 맞는 이유 또 하나는 이 의미 없는 권위주의나 뭐 위계질서 그리고 쓸데없는 격식이 없는 사회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좀 싫어하는 게 좀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적인 태도, 좀 불필요하게 위계질서만 내세우는 그런 태도는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계질서나 격식이 아예 없는 게 무조건 옳다, 좋다라는 것보다는 한 사회에서 제가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는 틀 안에서, 그리고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되는 룰이 있는 사회가 좋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위계질서, 상명하복의 끝인 조직이 군대라는 조직이죠. 저는 이제 뭐 군 생활 옛날에 마치고 예비군도 심지어 끝난 민방위 아저씨인데, 군대에서 상명하복 그리고 위계질서가 있는 거는 당연하죠. 효율성 그리고 조직적인 문화가 극도로 중요한 곳이니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저는 납득을 합니다. 군 생활도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사기업에서 뭐 군대식으로 위계 질서를 짜서 뭐 조인트를 깐다? 이거는 저는 진짜 좀 토설려요. 왜냐면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요. 의미가 없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니까. 오히려 일 더 못하고 뭐 창의성 죽이고 할 말 못하게 좀 무섭게 만들어서 그런 불필요한 좀 과도한 위계 질서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기본적인 소통과 의견 교류가 방해되는 선까지 넘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그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네덜란드 사회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위계 질서가 엄청 플랫하죠. 뭐 회사에 가도
임원들이나 평사원들이나 다 같은 공간에 그냥 앉아 있고 뭐 지나다니면서 서로 first name 그냥 이름으로 부르고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주말은 어땠냐, 뭐 축구 봤냐, 뉴스 뭐 이거 봤냐, 뭐 너 휴가 갔다 왔는데 휴가는 어땠냐, 뭐 이야기할 수 있고 일 이야기 해야 할 때도 뭐 격식을 막 차리고 할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그럼 네덜란드는 위계 질서가 전혀 없는 사회냐? 그건 아닙니다.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직의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위한 이 보고 체계 그리고 그 위치에 따른 책임의 위계 질서일 뿐이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그게 뭐 다른 위계에 있는 사람과 사람의 좀 자연스러운 소통과 의견 교류를 방해하는 선까지는 절대 넘어가지 않거든요. 나이에 따른 위계 질서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그냥 당연히 상식선에서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뭐 존중을 해주고 뭐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뭐 양보해주고 뭐 말을 너무 예의 없게 서로 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이제 상식선에 있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 사람을 내가 더 이렇게 뭐 해줘야지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옳은 거야 뭐 이런 식의 태도는 전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딱히 뭐 물어보지도 않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친구 사이에서 뭐 좀 더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것도 이제 서로 알고 싶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나이는 몇 살이야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럴 때나 나이를 서로 알게 되고 좀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왜냐면 나이에 따른 위계 질서가 전혀 없으니까 처음부터 뭐 나이를 묻고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사실 그 부분이 제가 느낀 한국 사회와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나이가 되었건 뭐 조직 문화가 되었건 이게 위계 질서에 좀 위에 있는 위치한 사람들이 위계 질서나 아니면 권위부터 이렇게 내세우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위계 질서의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은 또 윗사람을 너무 어려워하는 좀 그런 문화가 익숙하잖아요. 되게 경직된 그런 느낌? 그런 걸 저는 너무 싫어해서 네덜란드 사회가 좋습니다. 그게 무조건 나쁘다,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가는 선에서의 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 직관이나 상식선에서는 좀 너무 답답하고 좀 부자연스럽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해치고 좀 왜곡하는 데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던 터라 제 개인적인 이제 가치 시스템은 네덜란드 사회의 가치와 좀 더 맞는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요인 사회의 다양성과 그리고 이해 가능한 선에서의 어떤 질서 뭐 이렇게 두 가지 큰 요인이 네덜란드 사회가 저랑 잘 맞는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8년 동안 살고 있을 정도로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뭐 워라밸이나 뭐 아니면 물적, 뭐 심적, 안정감, 교우관계 뭐 이런 것들은 또 하나씩 더 깊은 주제로 디테일하게 영상을 만들 거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